우리 유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마름돌 출판사의 신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철학자에게 인생을 묻는다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서양의 신비주의 철학자 맨리 P. 홀이 독자와 강의 청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올바른 삶에 관한 질문과 저자의 답변을 선정해서 이 내용을 책으로 묻고 번역하고 교정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마름돌 출판사의 대표님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브라이언 와이즈 박사님의 Power of Love, 그 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 대표님이십니다. 이 책은 정신과 감정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질의 응답이 독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해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질문자처럼 본인 스스로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교정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이미 뗀 셈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기억을 왜곡하며 고통을 자초합니다. 세상에 고민거리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마음의 상처 없이 성장하는 사람도, 후회 하나 없이 중년에 이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의 여장부였던 제 할머님에게는 고민거리를 한 보따리씩 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상담해 주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찾아온 친구에게 미소를 지으며 너에게 있었던 좋은 일도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상대가 질문을 듣고 침묵하면 할머니는 즐거웠던 생일 파티, 재미있었던 여행,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등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는 중심부가 있답니다. 이 중심부의 기능은 관찰하고 판단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합니다. 오늘 하기로 계획한 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당장 결정해야 할 사안 등은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구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삽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에 둘러싸여 눈으로 세상을 보고 머리로 생각해 매 순간에 임합니다. 삶에서 내리는 결정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명확해야 하는데 우리가 편견에 빠진다면 현재와 미래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이란 것은 보통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처럼 화려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슬픔을 겪었는지에 관해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퇴행 최면으로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은 과거의 구체적인 기억을 생생하게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선량한 자연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픈 기억을 무의식 속에 감춰둡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과 적대감을 용서하고 잊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잊을 수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나에게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주고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고통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도 많고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도 많답니다. 이들은 나의 기억 속에서만 귀신처럼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과거는 되살아날 수는 없지만 나의 관심을 과거에 집중하면 아픔이 재현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이 세상에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두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직접 행동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수용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뒤끝이 없고 쉽게 적응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유머 감각을 발휘해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자기 내면의 반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리하여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매사에 비판적이기에 가족도 분쟁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오냐오냐 하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운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심리 상태는 멍투성이고 아픔을 줄이기 위해 삶의 정상적인 경험을 기피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에 적응하며 기여할 기회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우리의 기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억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쓸모가 있는 기억만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 배운 문법이나 수학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일상에서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고 아이 시절에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혼났던 기억 역시 내 자녀를 훈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래의 장점은 기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덜 고통스럽습니다. 최소한 미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광활한 우주와도 같고 그 안에 무엇이 숨겨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를 미래에 투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 결과는 엉망이 됩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량한 사람들은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꿈꿨습니다. 신, 세상,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상주의적 낙원의 실현을 고대했습니다. 편견과 사기, 전쟁과 자연재해가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지고 개인의 야망과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상하고 완벽한 미래를 상상 속에서 그리면 큰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상의 모든 이상주의자는 좌절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우울한 세상을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고통을 아는 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많습니다. 미래가 희망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미래라는 미지의 영역 깊은 곳 어딘가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소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장차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꿈을 꿉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신념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젊은이는 부모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전념하기로 한 사람은 임원이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해합니다. 큰 돈을 벌고 사치도 좀 부리며 즐거운 인생을 만끽할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계획도 전쟁이 터지거나 공황이 찾아오면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프면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 경제적 안전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미래는 영원히 변화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분별력을 발휘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나의 행복을 전부 걸고 매달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비극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금이라고 말한 순간도 이미 과거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시급한 일을 즉각 처리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답니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여 기억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기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픈 기억은 긍정적인 사고 활동이 중지된 틈을 타서 표면 위로 부상합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바쁜 사람은 쓰라린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 자기를 학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가장 취약한 시점은 바로 저녁입니다. 다른 시간대보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긍정적으로 활동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잠시 쉬거나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때 꿈이 없는 깊은 숙면을 취하기보단 과거의 묵은 기억을 부활시키고 의식 속에서 지워졌던 세부적인 내용까지 추가하여 생생하게 재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야상곡이라도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생기발랄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의 분위기를 가급적 밝게 바꾸고 본인의 외모도 최대한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왔고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직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있다면 용기 내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끝맺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조언을 구하기 전엔 직접 나서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없지만 때로는 불행의 전주곡처럼 보이는 상황이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은 인간의 천성적인 낙관주의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손에게 큰 부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세요. 전부터 가고 싶었던 여행도 계획해보고 돈과 시간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사파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수많은 추억, 사진, 기념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80이 다 되었는데 다음에는 페루의 유적지를 탐사하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의사가 나이와 건강을 생각하라며 말리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 집에서 죽든 안데스 산맥에서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여행하다가 조금 아파 보이는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있어 의사가 앞으로 기껏해야 2, 3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게 벌써 5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직 끙끙 앓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나 공부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미래를 부정적이고 암울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다가오는 종말이나 재앙을 운운하는 자칭 선지자들의 경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 주위에도 일어나지도 않는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헛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방공호를 지은 지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중 3명은 나이 들어 자연사했고 유족들은 지금 값비싼 방공호를 곡식 창고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시간, 돈, 노력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마세요. 과거나 미래가 영혼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치, 금 가격, 심지어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재산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생각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은 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은 신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줍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온 목표를 달성하고 태어났을 때보다 더 큰 통찰과 깊은 이해를 얻은 상태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해묵은 원하는 놓아주고 신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우주님들, 지금까지 같이 읽어본 이 책, 철학자에게 인생을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해요? 철학자 맨니 피 홀림에게 들은 이 귀중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우주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